돈은 힘이다. 누구나 돈에 대해 정직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 돈이 있을 때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다. 부자 동네를 걸으라. 내 집을 가져야 어른이 된다. 발명의 눈을 가져라. 또렷하게 말하라. 평범한 것을 사랑하라. 새 일을 찾기 전에 원래 일을 그만두지 말라. 목표는 크게 가져라. 매일매일 뭐라도 변화하라. 극심한 고통의 시기는 더 쾌활하게 지내라. 작은 숲이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라.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러셀 코넬의 생활원칙 10가지입니다. 그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등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스승입니다. 그는 백만장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그 중에 69명뿐이었고 대부분 집안 배경이 형편없었습니다.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는 백만장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목표, 뜨거운 열정, 절대 후퇴하지 않는 집요함이었지요. 그는 강연에서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펼쳤는데 당시 돈에 대한 욕망을 직접 밝히는 것을 꺼려하던 사회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큰 부를 이루어낸 사례들이 많아졌고 미국 최고의 인기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강연의 메시지는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였습니다. 그는 강연료로 받은 수입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데 썼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러셀 코넬의 부의 길에 올라서라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35가지 부자 명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나약한 사람들, 마음속에 허영심만 가득 차고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자본만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라고 장담합니다. 그런 분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본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못 되는 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사업체를 차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건 부모님의 사업체입니다.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긴다면 그 순간 당신은 재앙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른 도덕관을 심어주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예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은 결국 자식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해서도 커다란 손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만약 유산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부모의 도움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유산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나는 재벌가 자식들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멋진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기의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 보아요라고.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꾸며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은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겠지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이 가구들은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이렇듯 스스로 이루어낸 첫 출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 부잣집 자식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것의 소중함을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통계가 있겠지만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유산을 물려받아도 평생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인 이유. 저는 강연 때마다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드리면 많은 사람이 저를 힐난하며 묻습니다. 당신은 목사면서 온 나라 젊은이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돈이라도 많이 벌었나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벌어왔고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놀라면서 고함을 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목사라는 양반이 돈 버는 방법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그런 충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부자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이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부자는 부정을 저지르는 비열한 사기꾼이 더 많은 법이지 정직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비열한 사기꾼이 되기 싫어서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아직 내세울 만한 자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되고 싶지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머리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에 부자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부자들은 대부분 정직합니다.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업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대부분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에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부정하게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소수가 그러므로 그것이 화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드문 경우를 보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부자들까지도 비열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고급 주택이 들어선 좋은 동네를 찾아가 보십시오. 멋진 집에서 근사하게 인테리어하고 우아하게 사는 사람들을 멀리서라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집을 갖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만이 책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더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나면 오히려 사력 있고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경계할 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책망하는 것이지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부자는 나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기부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기부금은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는 행위를 욕하면서 가난한 곳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돈은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 돈보다 소중하고 진실한 것이 많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돈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이기까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돈은 힘이 되어주고 권력이 되어줍니다. 돈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선을 베풀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선행을 베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하듯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편견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대한 부자가 되는 방법. 자신의 환경, 위치에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큰 성공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성공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노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고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큰 성공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성공을 추구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온 힘을 쏟아넣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는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되는 온갖 나쁜 상황을 경계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십시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할 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인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고 확신합니다. 코넬림의 연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제 첫 번째 답은
또렷하게 말하십시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연설법의 핵심은 명료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념을 주고 파워 넘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다시 열정을 끌어옵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한 곳에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득력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또렷이 말한다고 해서 다 설득될 리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동도 받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멋진 연설을 위해 네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강단에서나 사적인 대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설할 때나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나 필수인 원칙입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용도 진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강연을 할 때 다시는 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최대한 강연의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때로는 부끄럽더라도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본받으라.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계기가 되어준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누구나 한 분쯤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존경하는 분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대개 머뭇거립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위인전을 읽고 위대한 사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아 왔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마음속에는 링컨이 있습니다. 제가 링컨을 처음 뵌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뉴욕의 쿠퍼 유니온에서 연설하던 때였습니다. 그땐 대부분 링컨이라는 이름마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던 저는 그가 연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설장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링컨은 밑단의 길이가 서로 다른 바지를 입고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분께는 정말 실례되는 말이지만 참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설은 어땠을까요? 그의 연설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하니 타고난 연설가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날 그의 연설을 듣던 그 순간은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링컨을 만난 것은 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부하 직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 위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의 군법이 엄격해서 제 부하 중 한 명이 복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의 목숨을 구해야 했고 고심 끝에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기껏해야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의 낮은 신분인 제가
대통령, 그것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난다는 사실에 가슴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링컨은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왜 면담 신청을 했는지 물으시더군요. 마치 아버지처럼 다정한 음성이라 저는 긴장이 다소 풀렸습니다. 링컨은 저의 면담 신청 사유를 미리 보고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그는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 다 됐습니다라는 비서의 말이 바깥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고작 사병인 군인 한 명의 문제를 금방 잊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링컨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심정을 눈치챈 듯 링컨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당장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전보를 치십시오. 링컨이라는 사람이 아직 20살도 채 안 된 청년을 사형시키라는 문서에 사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제가 링컨과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이 한 번의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차분함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과 전달 방법 등 그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담기 위해 저는 평생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링컨 대통령과의 세 번째 만남은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저는 숨을 거둔 그의 관 옆에서 서너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며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관 속에 누워있는 거인의 업적을 생각하며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딱 3번을 만났지만 그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고 싶었기에 노력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장 방향을 정해줍니다. 저는 링컨을 생각하며 그가 추구했던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온 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당신이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본받기 위해 큰 꿈을 가지고 그 인물처럼 살기 위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얻을 것이 없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오해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변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분명 지금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구나 변해갑니다. 자신만은 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도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에 따라 사람은 변해가는 게 당연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한다는 것은 실행한다는 것, 즉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와 실행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꿈꾸어 오던 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또 오늘과 달라진 자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늘 똑같은 걱정을 하고 늘 똑같은 불평을 하고 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엇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계속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은 꿈과 같습니다.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고귀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자가 꼭 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35가지 부자 명언. 열망은 목표보다 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반의 목표를 달성하는 청사진이다. 목표는 그 청사진대로 따라가는 과정일 뿐이다. 평생을 이끄는 열망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목표를 이루는 데는 많은 노력을 들일수록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고 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이것을 이루는 일이 나의 열망에 맞는 일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인드를 새로 수립해야 한다. 부자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일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도록 계속 공부해 나간다. 가난하다면 뛰어난 자도 명예로운 자도 될 수 없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분의 수입이 있고 부자로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욕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일종의 집합적인 인간적 에너지이며 사랑의 형태이다. 그것은 유능하게 활용될 때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창조적인 역량을 끌어내며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한 번의 실패일 뿐이지 완전한 실패가 아님을 잊지 말라. 그냥 이번 계획이 별로였을 뿐이니 다음번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 실패하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면 된다. 성공은 그런 과정의 반복으로 이룰 수 있다. 모든 기회에 투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라. 그러면 정확한 정보에 따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출을 적게 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돈은 자유로움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돈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만을 섬긴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불어난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주인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불어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현명함을 가진 주인 곁에서만 불어난다. 사업가에게는 벌어들이고 재투자한다는 원칙만이 존재한다. 사업가는 자본가이며 모든 인간은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을 그냥 소비할지 자본이 되게 할지가 문제이다. 철학자들은 말한다. 욕망을 절제하는 인간은 위대하다고. 그러나 과연 인간이 낡은 집에 살면서 마른 콩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인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꿈과 열정이다. 돈은 성공의 결과이며 목적은 아니다.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은 많은 선택권을 주며 이는 자유를 뜻한다. 돈은 인간의 자유와 창조적인 역량을 끌어내며 전반적인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게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일상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 목표를 종이에 적으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다르다.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도 빠르다. 조지 오웰이 말하길, 돈이 없다는 건 불편하다는 것이고, 치사한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고, 실패자라고 의식하게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외롭다는 것이다. 당신이 목적한 대로 돈을 벌려면 그것을 막는 당신의 약점을 제거하라.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돈은 여섯 번째 감각과 같아서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오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누구이든 그렇게 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감이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골퍼가 될 것이며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고 세계 제일의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며 중간 계층은 빚으로 힘들어한다. 바로 돈이라는 주제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같은 행성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세상.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직접 사업에 뛰어들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보상은 자본가에게로 가는 것이지 그 밑에 관리자들에게 가지 않는다. 부자가 아닌 대부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의 주변만 기웃거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무엇인가를 하기에 적당한 시간 같은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든 그걸로 일을 시작하라. 더 나은 방법은 일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된다. 가능성의 법칙은 우리가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그중 한 개 이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부자는 장애물과 기회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물이든 기회이든 모두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경제신문을 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평소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우선순위의 앞자리에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묻는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겠다. 좋아하면 열정이 생기고 잘할 수 있는 일은 경쟁에서 유리하다. 돈은 당연히 따라온다. 부의 길에 올라서다는 미국인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강연록으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